이재명 펀드 뭐 이런 얘기가 좀 전에 구자룡 변호사 발언 중에 나왔죠. 이재명 펀드를 김남국 의원이 내놨다. 이것이 좀 수상하다라는 게 오늘 동아일보 일면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김남국 의원 대선 한 달 전 지난해 2월 선대위의 온라인 소통 단장을 맡고 있을 당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바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20대 대통령 선거 자금을 위해 이재명 펀드를 출시합니다. 이재명 펀드는 기존 선거 펀드와는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NFT를 활용한 새로운 시도의 선거 펀드입니다. 이재명 펀드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는 이 펀드 참여 증서가 내장된 NFT 이미지가 제공됩니다. 세계 최초로 대통령 선거에 NFT를 활용함으로 펀드 참여자들에게 컬렉션으로 보유할 만한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시청자 여러분들,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난해 2월 이재명 펀드의 프로젝트를 담당을 했다. 김남국 의원이. 그런데 저 이재명 펀드가 이제 출시가 되는데 저것은 그냥 NFT라는 대체 불가 토큰, NFT를 활용한 세계 최초의 선거 펀드다. 뭐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김남국 의원은 그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근데 그 위믹스라는 코인은 저 앞서 설명한 NFT 테마의 어떤 그 대표 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그 코인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그 코인의 호재가 될 만한 그런 펀드를 내놓았던 것이죠. 이재명 펀드라는 이름으로. 그러니 당장 아니 대중화가 관건인 NFT 기술, 유력 정치인 후원금 모금에 활용됐다고요? 당연히 NFT 관련 코인의 호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한번 그 당시 추세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시죠. 지난해 2월 6일 저 위믹스가 어떻게 지금 추세를 가격대가 형성이 됐는지 보세요. 7,501원 정도였다가 이재명 펀드가 출시된다. 그 기자회견이 2월 7일에 있었는데 그때 확 뛰죠. 7,750원으로. 그리고 발표일 다음 날 한번 보세요. 8,135원으로 또 쭉 뜁니다. 그랬다가 8,000원대를 또 유지해요. 정미경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교묘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본인의 지금 그 코인으로 인한 그 시세 차익을 높이기 위해서 대선 때 그 이재명 펀드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되잖아요. 네. 사실은 그 선거 때 그 많은 유명한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대선 때라든가 뭐 지방선거, 도지사 선거 때라든가 이럴 때 그 펀드를 많이 해요. 근데 지금 그 당시 이재명, 재명인의 마을 재명인의 마을. 예, 예. 이재명 펀드는 뭐였냐면 지금 김남국 의원이 그 당시 설명한 것처럼 이 코인으로 하는 거 우리는 쉽게 그냥 그렇게 알았거든요. 아, 코인 가지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세계 최초다 막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니까 젊은 층을 많이 흡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작전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렇게만 그냥 순수하게 받아줬던 거예요. 허허, 예. 아니, 저도 당시에 저희가 이제 대선 우리 캠프가 또 국민의힘 상대였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 그 이재명 캠프에서 무슨 일 벌이는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예?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자기 당과 대선과 이 모든 걸 이용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정말 이거는 어이가 없는 걸 좀 넘어서는 예. 야, 어떻게 보면 참 교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지금 지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핵심은 제가 봤을 때 뭐냐면 지금 김남국 의원은 우리 국민들께 언제 자기가 코인을 샀는지 언제 팔았는지 이런 얘기 안 밝혀야 하고 된다. 있거든요. 예. 지금 위믹스도 과연 언제 그걸 얼마 주고 언제 샀는지. 그래서 저게 지금 8일 날 8,135.15원, 그러니까 최고점을 찍었을 때 저걸 팔았는지. 예. 뭐 이런 거 지금 다 밝혀야 됩니다. 밝혀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뭐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은 아직 뭐 명료하게 어떤 종목을 언제 샀고 뭐 얼만큼 팔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의혹 포인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죠. 2021년 1월에 김남국 의원이 왜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샀다가 6억에 사요. 6억. 그리고 9억 8천에 팔아요. 뭐 3억 8천 정도 이제 수익이 났겠네요. 어쨌든 그 주식 9억 8천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판 돈을 가지고
거기에 2천 정도의 돈을 더 이렇게 더 포함시켜 갖고 10억을 코인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당시는 위믹스 코인을 가지고 있기 전인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아, 그럼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 갖고 있기 전에는 무슨 코인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JTBC 보도에 따르면 그 당시에 비트토렌트라는 코인을 김남국 의원이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요, 한번 보시죠. 비트토렌트 저 코인이 저러한 지금 흐름을 보였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2월 12일 저 이후에 이제 저 비트토렌트 코인을 샀으니까 1,300원 뭐 아니죠. 1원이 조금 넘는 거죠. 그죠? 1.3원이던 저 코인이 4월 6일에는 11.5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배 이상 뛴 겁니다. 1원이었던 게 1.3원이었던 게 11.5원이 됐으니까 10배 이상 뛰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언제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에 따라서 김남국 의원이 많은 시세 차익을 봤을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의혹 포인트. 장현주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사실 김남국 의원이 애초에 해명부터가 조금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 그래요? 지난 8일에 오. 나왔던 해명을 보시면 2021년 1월에 주식 매각 대금으로 가상자산,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 뭐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당시에도 나왔던 의문이 그 가상자산이 과연 위믹스였는지에 대해서는 또 상세한 해명이 없었습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럼 2021년 2월에 업비트를 통해 투자했던 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후속 보도가 저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예. 2021년 2월에 업비트로 한 10억 원을 넣었다라고 했는데 당시를 살펴보니까 업비트에는 당시에는 위믹스가 상장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2021년 2월경에 업비트를 통해 10억 원을 투자한 것은 예. 당연히 위믹스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또 후속 보도를 통해 그럼 2021년도에 투자했던 가상화폐는 무엇이었냐라는 부분에 대한 추적이 지금 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김남국 의원이 이런 식으로 해명할 게 아니라 위믹스라는 코인에 대해서 언제 샀고 언제 팔았고 수익률은 언제였는지를 또 얼마나 됐는지를 국민들께 이제 자세하게 해명할 시점은 분명히 온 것 같습니다. 자, 좀 전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가정적인 말씀이긴 합니다만 다음 그 추세 그래픽 좀 보죠. 이럴 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김남국 의원이 저 비트토렌트라는 코인을 예를 들어서 1.3원인 시절에 샀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2달 정도 후인 4월에 저게 11.5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월 6일 저 즈음에 김남국 의원이 저 비트토렌트 코인을 팔았다면 10배의 수익이 난 거예요. 근데 저 당시에 10억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100억 아니겠습니까? 100억. 물론 언제 저거를 정확하게 팔았는지 이런 것들을 김남국 의원이 밝히지 않고 있어서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의심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구자령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굉장히 저기서도 굉장한 수익을 얻었겠다라는 거는 앞뒤 사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서 망했으면은 그 이후에 위믹스를 살 돈 자체가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계속 지금 천문학적인 이득으로 불어왔기 때문에 처음에 몰빵으로 주식에서 3억 8천 원 얻은 것도 1년 안에 얻은 수익으로 굉장히 놀라울 정도인데 예. 그게 지금 추정치로는 한 100억 가까이 불어난 게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중간에 비트토렌트 코인도 예. 이런 때의 코인에 몰빵 투자한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데 여기서도 상당한 수익은 얻었을 것이다. 만약에 여기서 손해봤으면 제가 보기에 먼저 적극적으로 공개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익을 얻었으니까 위믹스로 연결됐던 것도 당연하고 이게 지금 어느 만큼의 수익을 얻었는지가 너무 막대하니까 오히려 공개 못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조정원 의원님. 네,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이 정도의 국민적 의혹이 있을 때는 자신이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 구매, 자금 출처, 그다음에 얼마 수익이 냈는지를 밝히는 게 저는 공인으로서 당연한 의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 또 저는 김남국 의원 혼자만 저런 수익을 얻었을까? 그 무슨 생각을 말씀이실까요? 해봅니다. 예. 저는 이 과정에서 예. 김남국 의원이 아무리 LG 디스플레이를 6억에 사가지고 지금 9억 8천. 9억 8천이지만 예.
저게 그 증권에서 이 수익이 나면 세금이 25%입니다. 예. 만약에 25%낸 이후에 9억 8천이라면 10억 훨씬 넘게 남긴 거거든요. 6억 투자해서 10억 넘게 거의 11억 가까운 돈을 벌었고 이거를 또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예. 또 계속 10배 이렇게 이어나가는 과정.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셨나요? 그런 어느 정도의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몇몇 정치인들이 제안한 것처럼 예.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들 코인,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내역을 저는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무소속이든 다 조사해가지고 과연 국회의원이 권력을 이용해서 특수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득한 그런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이 정도의 국민적 공분이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부동산 투기가 한참 문제가 됐을 때 민주당이 먼저 시작했나요? 국민의힘이 먼저 시작했나요? 부동산 전수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299명 다 전수조사해가지고 그 명명백백히 드러낸 적이 있거든요. 예. 이번에도 저는 그럴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게 하자고 하면 저는 충분히 동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좀 전에 말씀드린 제가 이게 좀 이름을 생소해서 좀 보고 읽을게요. 이 비트토렌트 이 코인에 김남국 의원이 얼마만큼의 뭐 수익을 냈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은 그런 의혹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다.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모든 정보들을 깨끗하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